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은퇴 후 고향이나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 텃밭을 가꾸는 전원 생활이 많은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파워 시니어 세대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해외 한 달 살기라는 새로운 꿈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저희가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의 제2의 인생 설계에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저희에겐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새로운 꿈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해외 장기 체류 인구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2024년 61세 이상 해외 출국자 수는 무려 403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여행사들도 앞다투어 한 달 살기 전용 상품을 내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은퇴 후 해외에서 한 달을 살아보는 경험이 이토록 큰 인기를 끄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삶의 재설계에 대한 갈망입니다. 오랫동안 직장과 가정이라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자신을 돌볼 틈 없이 살아온 세대에게 인생 2막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선물하고픈 마음의 표현입니다. 낯선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현지인처럼 장을 보고 산책하며 젊은 시절 미처 펼치지 못했던 꿈을 뒤늦게라도 실현해보고 싶은 욕구가 커진 것입니다.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한 달짜리 현지 주민이 되어보는 특별한 경험에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뒤에는 온라인 정보의 힘도 큽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먼저 도전한 다른 은퇴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접하며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는 것이죠. 유튜브에서 본 이탈리아 소도시의 풍경에 반해 한 달 살기를 결심했다는 어느 은퇴자의 이야기처럼 서로의 경험담이 공유되면서 시니어 세대의 도전의식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인 만큼 같은 돈으로 어디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놀랍게도 일부 동남아시아나 동유럽 국가에서는 월 2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한국보다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남은 인생은 나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인식의 변화 또한 이러한 트렌드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한 달을 살아보는 것은 정신적인 활력을 되찾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추운 겨울을 피해 따뜻한 나라에서 건강을 챙기거나 유서 깊은 유럽의 도시에서 예술과 함께 숨쉬는 한 달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 해외 한 달 살기는 단순히 돈과 시간을 쓰는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한 용기 있는 도전이자 가장 합리적인 노후 생활 전략이며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탐험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멋진 도전을 위해 어떤 나라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간 머물 나라를 정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의 취향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조건들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실패 없는 한 달 살기의 첫걸음입니다. 첫째, 예산과 생활비입니다. 많은 은퇴 생활자들에게 월 200만 원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비슷하거나 약간 웃도는 노후 생활비의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이 예산으로 해외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이 가능할지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태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월 200만 원이면 현지 중산층 이상의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넓은 집을 빌리고 매일 외식을 해도 부담이 없을 정도죠. 반면 포르투갈과 같은 서유럽 국가는 같은 돈으로 조금은 아껴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별 물가 수준에 따라 돈의 가치가 달라지므로 희망하는 국가의 생활비를 한국과 반드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안전성입니다. 낯선 해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그 나라의 전반적인 치안 지수와 범죄율, 정치적 안정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치안이 안정된 나라에서는 밤에 혼자 산책을 해도 불안감이 덜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늘 긴장하며 지내야 하기에 진정한 휴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셋째, 유료 서비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을 만한 병원의 존재는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어 소통이 가능한 의료진을 만날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태국처럼 유료 관광이 발달한 나라는 비교적 안심할 수 있지만 유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에서는 여행자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넷째, 비자 조건입니다. 다행히 한 달 정도의 단기 체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가능합니다. 한국 여권의 힘 덕분이죠. 태국, 베트남, 포르투갈, 멕시코 등은 30일에서 최장 180일까지 무비자 체류를 허용합니다. 특히 조지아 같은 나라는 한국인에게 1년간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언어와 문화 적응도입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지만 나라마다 통용되는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번역 앱이 훌륭해서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하지만 현지 언어나 영어가 익숙할수록 생활의 깊이와 편리함은 달라집니다. 또한 현지의 한인 커뮤니티나 한식당, 한국마트가 있는지도 초기 적응에 큰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이외에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후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겨울에는 따뜻한 동남아를, 덥고 습한 날씨가 힘드시다면 건조한 지중해나 고원지대 국가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기준들을 마음에 새기고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은퇴 후 한 달 살기 목적지로 사랑받고 있는지 그 매력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국가는 태국입니다. 특히 북방의 장미 치앙마이와 활기찬 대도시 방콕은 한국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최고의 은퇴 휴양지입니다. 태국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생활비입니다. 한국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월 200만 원 예산이라면 치앙마이에서는 황제처럼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고 방콕에서도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월 70만 원 정도면 수영장과 헬스장이 딸린 깨끗한 콘도를 빌릴 수 있고 현지 식당에서는 단돈 3,000원이면 푸짐한 한 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비자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한국인은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어 여권만 들고 가볍게 떠나면 됩니다. 더 오래 머물고 싶다면 만 50세 이상을 위한 은퇴비자 제도도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유료 수준 또한 매우 높습니다. 태국은 유료 관광 대국으로 방콕과 치앙마이에는 국제적인 수준의 대형 병원들이 많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비도 한국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치안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특히 치앙마이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혼자 지내는 시니어들도 안심하고 생활하는 분위기입니다. 1년 내내 따뜻한 열대기후는 한국의 추운 겨울을 피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치앙마이는 방콕보다 덜 습하고 서늘한 편이라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더욱 쾌적합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사원 순례, 마사지, 요가, 쿠킹 클래스 등 느긋하고 평화로운 활동을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방콕에서는 대형 쇼핑몰, 문화공연 등 도시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만끽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죠. 두 도시 모두 친절하고 미소가 가득한 사람들 덕분에 이방인으로서 받는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추천 국가는 유럽의 낭만을 품은 포르투갈입니다. 수도 리스본과 제2의 도시 포르투는 온화한 기후와 서유럽에서 가장 저렴한 물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생활비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다른 서유럽 국가에 비해 훨씬 합리적입니다. 월 200만 원의 예산이라면 리스본에서는 조금 알뜰하게 생활해야 하지만 물가가 더 저렴한 포르투에서는 충분히 여유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직접 장을 봐서 요리하면 식비를 크게 아낄 수 있고 특히 신선한 해산물과 맛있는 와인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것은 큰 매력입니다. 포르투갈은 생겐 조약 가입국으로 한국인은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인천 리스본 직항편도 생겨 접근성도 좋아졌습니다. 치안은 유럽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매우 안전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여유가 넘칩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우리의 문화를 떠올리게 할 만큼 외국인에게 호의적입니다. 유료 시스템 역시 잘 갖추어져 있어 여행자 보험만 있다면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온화한 지중해 성 기후는 포르투갈을 유럽 최고의 은퇴자 거주지로 만들었습니다. 겨울에도 한국의 늦가을처럼 선선하고 여름은 덥지만 건조해서 지내기 좋습니다. 리스본이 언덕을 오르는 노란 트램과 아름다운 전망대, 포르투의 고즈넉한 도우루 강변 풍경 속에서 보내는 한 달은 낭만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지친 분들이라면 포르투갈의 느긋한 삶의 리듬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국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베트남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다낭과 나트랑은 저렴한 비용으로 완벽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베트남의 생활비는 앞서 소개한 태국보다도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다낭에서는 한 달에 100만 원 내외로 생활했다는 경험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월 200만 원 예산이라면 두 도시 어디서든 아주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신선한 열대 과일과 해산물을 마음껏 즐기고 매일 마사지를 받아도 부담이 없습니다. 비자 정책도 매우 편리합니다. 2023년부터 한국인에게 45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한 달 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베트남의 의료 환경은 한국이나 태국에 비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행자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질병은 현지 병원에서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치안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오토바이가 많아 교통사고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연중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은 베트남 한 달 살기에 가장 큰 매력입니다. 추운 겨울, 한국을 떠나 이곳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낭은 한국인들을 위한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국 식당, 카페, 마트는 물론 한국어 간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해외 생활이 처음인 분들도 언어 장벽이나 음식 걱정 없이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 국가는 이색적인 매력의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하면 치안에 대한 우려가 먼저 떠오를 수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메리다와 과나후아토는 멕시코 내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들입니다. 멕시코의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여 월 15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도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타코와 같은 길거리 음식은 단돈 몇천 원에 불과하고 신선한 식재료도 매우 저렴합니다. 월 200만 원이면 충분히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자 조건이 매우 관대합니다. 한국인은 비자 없이 최대 180일, 즉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어 한 달 살기는 물론 반년 살기까지도 문제없습니다. 메리다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불릴 만큼 치안이 안정적이며 과나후아토 역시 관광도시로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료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메리다는 1년 내내 따뜻한 열대기후로 특히 북미 은퇴자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모여드는 곳입니다. 과나후아토는 해발 2000m 고원지대에 위치해 연중 온화하고 쾌적한 날씨를 자랑합니다.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언덕을 가득 메운 과나후아토의 동화 같은 풍경 속에서 예술과 낭만을 즐기거나 식민지 시대의 유산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공존하는 메리다에서 활기찬 일상을 보내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숨은 보석은 바로 조지아입니다. 동유럽과 서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이 작은 나라는 저렴한 물가와 파격적인 비자 혜택으로 최근 전 세계 장기 체류자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물가는 한국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수도인 트빌리시에서도 월 100만 원 남짓이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월 200만 원 예산이라면 두 사람이 생활해도 넉넉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지아의 가장 큰 장점은 비자입니다. 한국인은 무려 1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12달을 살아도 아무런 행정적 절차 없이 자유롭게 머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혜택입니다. 치안 역시 유럽에서도 안전한 국가로 평가받으며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매우 친절합니다. 유료 인프라는 서유럽만큼은 아니지만 수도 트빌리시에는 기본적인 진료를 받기에 충분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수도 트빌리시는 고풍스러운 구시가지와 현대적인 카페, 레스토랑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특히 세계 최초의 와인 발상지답게 저렴한 가격으로 훌륭한 와인과 음식을 즐길 수 있어 미식가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흑해 연안의 휴양도시 바투미는 활기찬 해변과 리조트가 있어 휴양과 오락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5개 나라의 매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실제 한 달 살기를 계획할 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숙소비 절약입니다. 호텔보다는 에어비앤비나 현지 부동산을 통해 한 달 단위로 집을 빌리면 훨씬 저렴합니다. 특히 비수기에 장기 할인을 이용하면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둘째, 식비 관리입니다. 매일 외식하기보다는 현지 시장이나 마트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해보세요. 식비를 절약하는 동시에 현지인의 삶에 더 깊이 스며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현지인처럼 생활하기입니다. 관광객들이 가는 비싼 식당 대신 현지인들이 줄 서서 먹는 맛집을 찾아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작은 노력만으로도 생활비를 현지 물가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넷째, 통신비 절약입니다. 한국에서 쓰던 휴대폰을 로밍하는 대신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렴한 선불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하세요. 한 달에 2, 3만 원이면 데이터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나라를 선택하는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산을 절약하면서 따뜻한 곳에서 편안한 휴양을 원하신다면 태국이나 베트남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해외 생활이 처음이라 음식이나 언어가 걱정되신다면
한국인 인프라가 잘 갖춰진 베트남 다낭을 추천합니다. 유럽의 문화와 낭만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단연코 포르투갈입니다. 안전한 치안과 온화한 기후 속에서 예술적인 분위기를 만끽하며 느긋한 유럽의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를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문화권에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면 멕시코의 안전한 도시 메리다나 과나후아토가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중남미 특유의 활기와 정서를 느끼며 이색적인 은퇴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자 걱정 없이 남들이 잘 가지 않는 미지의 땅에서 진정한 모험을 즐기고 싶다면 조지아만 한 곳이 없습니다. 저렴한 물가와 자유로운 체류 환경 속에서 와인과 미식을 즐기며 풍요로운 삶의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은퇴 후 한 달 살기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행복한 실험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따뜻한 기후인가요? 저렴한 생활비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문화적 자극인가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가방을 꾸리세요. 새로운 삶의 장으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의 그 멋진 여정이 풍성한 배움과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가득하게